국원 새끼도 쳐들어왔어. 뭐라고? 야, 멋들하고 있어. 다 나가자. 그렇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쳐들어오고 너희 뭐야 이 새끼들아? 공부밖에 모르는 새끼들은 그냥 냅둬. 빨리 가자. 공부밖에 모르는 놈이 되기 싫었던 철중도 패싸움을 하러 학교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리고 친구들을 선동한 학교장 상우는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 뛰쳐나온 철중도 나름 폼나게 싸움질을 한다. 하지만 이내 철중은 자신과 상우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싸움 실력은 물론이고 벌을 받는 경중도. 선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지난밤에 있었던 일로 이것 봐요! 교사가 폭력배 같은 놈들이랑 억지로 끌려나온 학생도 구분 못하면 어쩝니까? 안상호! 사실 상우는 학교 이사장 아들이었고 똑같이 싸움질을 해도 자신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디 다친 데 없나? 괜찮습니다. 다행이로군. 공부해 이 새끼들아. 공부! 공부해서 남자 이 새끼야. 집안에 돈이 있어 권력 있어 이 새끼들아.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그렇게 그놈과 난 다른 출발선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패싸움을 선동하고 주도했음에도 이사장 아들이라 벌을 받지 않는 상우를 본 철중은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형 어쩌다가 이 대갈박을 그냥 참 잘못 쳐가지고요. 그래서 김을 파손한 것도 인정하고요. 안테나 왔었냐? 안테나가 광진파, 서시파 연합하는 거 들키느니 궁전 나이트 한 건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인정하라고 했지. 아니 무슨 어제 얘네들 면회 온 거 체크해서 안테나 없으면 71년생 선영규, 73년생 안상욱, 75년 정승환, 76년 최한솔 걔네들 중에 하나 있을 거야. 그놈이랑 안테나 들어오러 가고 궁전 나이트 건하고 광진 서식 PDF 연합 건하고 묶어서 다시 갑시다. 네? 검사님. 이사? 피해자가 인정을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게 우리 검사님 스타일이다. 스타일. 그렇게 건달들의 꼼수를 꿰뚫어 본 철중은 쉬운 똘마니 건달들만 처벌하는 것 대신 건달 조직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을 대거 소집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대규모 소탕 작전을 실시한다. 우리가 궁전 나이트 건 빌미로 세계파 연합에 대해 전격 수사한다는 정보를 흘린 지 딱 30시간 지났습니다. 지금쯤 모여서 머리 굴리면서 이빨 맞추고 있을 겁니다. 19시 30분 기점으로 습격해서 광진 서식 PDA파 행동대장급 20명 이상 체포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강목, 야구 방망이까지는 몸으로 막으시고 과도 42급 이상 연장이면 발포 허가합니다. 나쁜 놈 인권 보호하다가 내 사람 피 쏟는 걸 난 못 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철중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관들은 죄를 짓고도 저항이 마치 권리인 듯 덤비는 조폭들을 힘으로 때려 눕힌다. 이런 호로 새끼들을 만나. 그리고 급습에 놀란 조폭 두목들은 지들만 살아보겠다고 도주를 시도하는데 광진 서식 안테나 오케이 다 있다. 잡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도주를 실패한다. 그리고 철중의 직속 검찰 수사관인 석씨는 룸으로 다시 도망간 조폭 두목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때 공권력에 도전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수세에 밀리고 흉기까지 꺼내든
조폭들. 일어나 이 새끼야! 결국 철중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모두 연장을 내려놓는다. 실시. 야, 빈총 들고 쇼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 여기까지 공포탄이고 지금부터 실탄이야. 죽고 싶은 놈부터 앞으로 나와. 너야? 너야? 끝까지 반항하는 놈을 수괴로 보고 순순히 체포에 협조하면 단순 가담으로 인정한다. 범죄 단체 수괴는 15년 이상. 꼬레비는 1년도 안 먹는 거 알지? 전부 엎드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객기 부리며 버티던 조폭들은 실탄 위협 한 방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화끈한 검사가 된 철중은 그 조폭들을 모두 다 일망타진한다. 설비나 잔디 상태나 홀 구조나 뭐 내가 자네 선친 살아계실 때부터 마음에 뒀던 곳인데 불만이 있을 리 있겠나? 그냥 좀 궁금할 뿐이지. 궁금하시다니요. 그 쇠심줄 같은 안이사를 어떻게 구워 삶은지 말이야. 이 골프장에다가 목숨 걸었잖아 그 양반. 재단 이사장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외곽을 결정하면 이사가 협조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사장 선수끼리 왜 그러나? 나한테는 솔직해도 되지. 얼마에 시험 본 건가? 그런 일 없습니다, 김 사장님. 그래? 그렇게 김 사장은 상우 어깨를 치며 안 이사에게 돈 먹였는지를 떠보다 계약을 하고 사인하신 겁니까? 아 그럼 자네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못 믿나? 자 수고했네. 내가 이 골프장 내가 버린 찌꺼기 주워 먹는 주제에 감히 가짜는 조롱을 해? 아니 내가 제가 뭘? 뭐야? 왜 이래? 뭐야 이거? 뭐야? 겉으론 멍 하나 남지 않습니다. 병원 가봐야 2주도 안 나오니까 공연한 수고 마시고요. 그렇게 자기에 비해 급 떨어지는 김 사장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생각한 상우는 수행비서인 정훈을 시켜 김 사장을 두들겨 패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후 학교 재단 행사에 가고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골프 꿈나무 18명은 골프의 본고장 미국에서 세계를 제패할 골프 선수로 키워질 것입니다. 명성재단과 한상우 이사장께도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코스프레 쇼를 한 상우는 행사 후 식물인간 상태인 형 상준을 보러 가고 병원 관계자들과 굳이 또 악수를 하며 병원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형 병실을 지키느라 학교 행사에도 오지 않은 안이사가 저녁을 먹으러 가 병실에 없었고 안 이사님이 학교 행사는 안 나타나시고 형 병실을 지키시네. 옛날부터 그랬지. 아버지도 안 이사 아저씨도 형을 참 좋아했어. 모범생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서 멍청하고 착해 빠졌으니까. 형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상우는 정말 끔찍한 짓을 시도한다. 한상준 씨 당신인데요? 선생님! 다행히 의료진이 빠르게 달려와 상우의 형살의 계획은 실패하고 역시 놀라 병실로 달려온 안이사는 병실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상우를 보고 분노하게 된다. 아예 숨이 끊어진 걸 봐야 속이 풀리겠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일이 죄다 네 맘대로 될 줄 알지. 재단 재산 다 팔아치운 돈 해외로 빼돌려서 네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작정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안 이사님, 저 명선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대행이지. 상준이가 깨어나면 깨어나면요? 깨어나면 그러면 형이 이사장이죠. 상준이가 못하면 내가 한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네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내서 내가
이사장님이 이놈이랑 단둘이 애 가신다 할 때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심장 발작도 제 책임입니까? 그럼 이사장님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상준이까지 교통사고 난 게 죄다 우연이고 사고란 말이냐? 그렇게 상우가 극악무도한 패륜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안이사는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상우를 압박하고 자기 범죄가 드러날까봐 불안했던 상우는 어떻게 됐어? 방법 알아서 해! 수행비서인 정훈에게 안이사를 뒤탈 없이 죽일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러시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꽁초볼에서 쓰레기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 낙엽에 불 붙으면은 큰 불도 되거든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노년의 환경미화원은 다음부터 좀 주의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짜는 충고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미친 짓을 한 상우. 그리고 천하게 살아도 목숨 귀한 줄은 알아야지 영감. 분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잖아. 상우에게 노년의 환경미화원은 천한 존재였고, 그런 존재가 고귀한 자신에게 훈계질을 한 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른 것이었다. 조 검사님 그만 괴롭히시고 저랑 드시죠. 너랑 밥 먹으면 조 검사 삐져. 선생님, 조 검사 밥이나 전에도 먹으러. 말씀드렸지만 자료 검토는 철저히 한 겁니다. 내가 아닌 걸 그렇다고 할 사람인가?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이사는 상우형 뺑소니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고 가고, 뒷골 땡기면 파던가 완전히 덮어버리던가 해야지. 그 볼펜한테 신경질 낸다고 해결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접을만 해서 접었는데 다시 파달라고 저러시니. 뭐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이사로 계시는 재단 이사장이 1년 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혼수 상태인데 선생님 주장은 그게 동생이 조작한 사고였을 거라는 거죠. 아무려면 친형인데 이사장 자리 놓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조검사 얘기를 들은 철중은 상우형 뺑소니 사건 수사 자료를 훑어보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 특히 안이사가 배후 인물로 지목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도 나물인간인 상우라는 사실에 더욱더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상우가 검사인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일전에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던 철중은 갈 생각이 없었던 동창 모임 장소를 찾아가고, 야, 반갑다. 강력부 검사란 말 듣고 잘 좀 보이고 싶어서. 형님이 교통사고 당하셨다면서? 바로 돌직구를 날린다. 1년도 넘은 일인데 1년이건 10년이건 범인은 잡아야지. 사고가 아니라는 뜻인가? 아직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재단 이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수사해달라고 할 정도면 가족은 눈이 뒤집혀져 있어야 정상 아닌가? 난 그것 때문에 부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잘 부탁한다. 조 검사가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면서. 예. 근데 불현듯 발생한 연속적인 사고들, 50년 전통 사학 재단 매각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네 느낌이 땡겨서 기획수사 해보고 싶다는 거지? 예. 그래 좋아. 근데 한 가지만 묻자. 명선 이사장이 너 학창 시절에 꼴리게 굴던 놈 아니었더라도 이 수사했겠냐? 야! 그럴 땐 그냥 아니었더라도 했을 겁니다. 수사에 개인 감정 싣지 않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수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걸 그렇게 오래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그놈을 아는데 그놈이라면 앞에서 모범생이고 뒤에서 양아치로 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놈이라는 걸 알아서 시작한 건데 부장님한테 거짓말 못하죠.
아이고 고마우셔라. 한편 늦은 밤 학교로 안이사를 부른 상우. 월급 봉투 털어 학생들 대회 내보내고 학교 이름 높이고. 너 같은 인간은 사학재단 자리에 100년을 앉아 있어도 모를 마음이지. 나 같은 인간 무슨 뜻입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은 천한 장사치지. 몰라서 묻냐? 이제 와서 너랑 나랑 얘기할 게 뭐가 있냐? 장사치는 장사를 할 테니 교육자는 꿈을 심었던 곳에 뼈를 묻으면 되겠네. 그랬다. 상우는 형뺑소니 사고를 재조사하게 만든 일도 그렇고 이런다고 내가 사인할 것 같냐? 늙은이 설득하는 것보다 송장 사인 위주가 빠르고 편리하지. 재단 소유 부동산 매각이 돼도 상우야, 전혀 협조하지 않는 안이사를 진짜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대. 그래도 연락은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연락 되시는 대로요. 저희 쪽에 바로 알려주세요. 네. 예. 안효준 이사 쪽에서 없던 일로 하겠답니다. 지금 안효준 이사야? 아니요, 부인 방현주 씨인데요. 어젯밤에 재단 측이랑 오해 다 풀고 여행 갔다고요. 안이사 핸드폰은? 놓고 갔답니다. 뭘 없던 일로 한다는 건데? 그냥 뭐 전부 다요. 사고도 그렇고 재단 문제도 그렇고. 안효준 이사 행방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고소 고발자 없어도 수사는 계속 가니까 자 속도 좀 더 냅시다. 자, 힘들더라도 지치지들 말고 열심히 뛰자고. 예. 이상. 끝났어? 뭘 그렇게 회의를 오래 하고 그래? 밑에 사람들 힘들게. 그 얘기 들었어? 뭐? 광주인가? 아무튼 지검 강력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한 놈을 잡아 족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표적이 된 놈이 멀쩡한 놈이야. 그냥 열심히 사업하고 뭐. 근데 검사 하나가 그 자식하고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 솔직히 검사가 눈 뒤집고 달려들어서 안 걸릴 놈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 그렇게 상우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신부장은 상우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은근 압박을 주고 굿샷! 좋습니다. 상우는 뇌물과 향응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집권당 부총재에게도 뇌물을 또 먹인다. 자, 안 이사장. 아무 염려 말고 큰 뜻 큰 날개 펴시게. 감사합니다, 부총님. 그렇게 상우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전방위적으로 뇌물 로비를 하고 결국 안이사가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우 관련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된다. 명선재단 수사경장 나왔죠? 아니요. 신청 접수도 못했습니다. 왜요? 차장님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차장님, 그래. 수사경장이요. 이미 벌어진 강력 범죄도 다 감당 못하는데 뺑소니 교통사고에 검사가 매달려서 쓰겠나? 뺑소니 사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명선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건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몰라 물어? 차장님이야말로 이러시는 거 명선이랑 무슨 좋은 관계시? 뭐야? 이 잘한다 하니까 눈에 배력이 없구만. 강철중 검사. 에이 잠시만. 김 부장이 왜 저놈 때문에 골치 썩는지 이제 알겠네. 명색이 검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해서 어떻게 하나? 범죄다 싶은데 꽂히면 좌우를 못 보니까 검사하는 겁니다. 뭐야? 지 돈으로 증인들, 참고인들 밥 사주고 차비 대줘가면서 수사하고 나쁜 놈 잡는데 목숨 걸라 그러면 그 목숨도 내놓을 놈입니다. 그래서 골치 썩는 겁니다. 아까운 놈, 지 명줄 줄여가면서 검사질 할까봐. 부장이 이 모양이니까 부서 검사가 그 꼴이지. 평검사가 날뛰면 부장이 잡아줘야 할 거 아닌가? 부장은 평검사가 검찰 안팎의 외압을 느끼지 않도록 앞만 보고 똑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말 가려서 하는 걸 안 배웠나? 사람 눈치 보고 말 가려서 하면 검사가 아니라 줄 섰다가 정년퇴직하는 밥버러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정의 구현보단 탐욕에 눈먼 인간들 때문에 죄지은 상호를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게 되자 철중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에게 검사장님 들어오십니다. 상호 관련 사건을 알리는 최후의 방법을 쓴다. 죄송합니다. 강력부 강철중 검사입니다.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긴급 회람을 돌렸습니다. 명선재단의 전임 이사장 한인국 씨가 1년 전 신근경색으로 돌연사한 후 장남 한상준 씨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승계 후 2주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1년째 혼수 상태이고 명선재단은 차남 한상우 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1년간 50년 전통의 명선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기관을 차례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거액의 자금은 해외 골프학교 건립을 위해 빠져나갔는데 현재까지 해외로 유출된 금액은 확인된 것만 약 5천억 원입니다. 해외 골프학교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강 검사, 당신 지금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거야? 계속해. 검찰청 안에서 수사 관련 소견 발표도 못하면서 검사 계속할 건가? 골프학교 건립을 위한 골프장 매입 가계약은 확인 결과 한상우 씨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우 씨가 해외 골프장을 학교 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다 해도 아무런 법적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오늘의 명선이 있기까지 평생을 바쳐온 이사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청에 찾아왔고 출두하겠다고 한 다음 날 여행을 떠났다는데 오늘로 열흘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 참 말이 많습니다. 전 이렇게 구린내 풀풀 풍기는 사건, 이런 놈 수사 못한다면 검사질도 계속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쪽팔려서요. 그렇게 철중은 검사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상호 관련 일을 공론화시키고 철중 브리핑을 들은 검사장은 일선 검사 쪽팔리게 하면 되겠냐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윗선 검사들에게 지시를 한다. 예, 보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가격 조건이 아니라 현재 회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오너가 동양인이 됐다고 해서 회원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야 피부가 노랄 뿐이지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이사장님, 모레 오전 10시까지 검찰로 나오시랍니다. 뭐? 정말 겁없는 친구구만. 안효준 이사와의 관계.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명선재단의 이사. 어디 가셨을까? 나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고 한 그날 밤 이후 소식이 끊겼거든. 난 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맞아, 참고인. 지금은? 지금은? 실종 사건이 사망 사고로 결론 날 경우 유력한 용의자로 소환될 거거든. 지난 29일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집 앞에서 비서시켜 잠깐 뵙자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오해도 풀었고 여행 가시고 싶다고 해서 차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어. 내가 안유전 이사를 마지막으로 뵌 게 그날이다. 이런 씨발놈이 죽고 싶나 이거. 그래 죽여봐 이 새끼야 죽여봐. 저쪽이 100배는 쉬워. 잡기도 쉽고 자백받기도 쉽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도망갈 길도 많은 것들은 진짜 쉽군. 자기 컴플렉스를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컴플렉스? 한국 참 신기하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떠들면서 많이 가진 건 무조건 죄야. 못 가진 컴플렉스끼리 힘을 모아 부자들을 공격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부르짖기까지 하더라. 아, 그거? 아버지 피땀으로 부자놀이 하는 애들 때문에 좋은 부자들까지 숨죽이고 사는 거야. 착한 부자가 나 부자다 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부자 될 희망을 좀 가져보잖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거기다 이상주의자. 그런 사람이 검사해도 되나? 돼. 왜 되는지 네 손에 수갑 채우면서 가르쳐 줄게. 기대하지.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꼭 참고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중은 참 킹받는 방법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상우에게 제대로 엿을 먹이고, 상우는 철중이 자기 심기를 건드리긴 했지만 검사인 철중을 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에 다음날 오히려 철중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검사 출신 변호사 찬스를 쓴다. 괜찮아.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니까 걱정 말게. 변호사 개업에서도 선배 대접은 해드리나 보네. 강력부는 전화 한 통화 여기까지 나와주고 한참 바쁠 텐데. 바빠. 늘 하는 생각이지만 공무원들 월급 좀 올려줘야지. 똑같이 40회 싸고서 연봉 10억 이상씩 가져가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야. 강 검사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면 20억인들 어렵겠어. 20억. 현찰로 줄 수 있냐? 뇌물 공여죄 추가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뇌물 공여죄 추가? 그럼 현재도 뭔가 죄가 있다는 건데 나한테 걸고 있는 혐의가 뭐냐? 몰라서 묻냐? 아, 어제 네가 그랬지? 안효준 이사님 시체가 발견되면 살인사건 용의자가 된다고. 그렇게 철중은 상우의 연봉 20억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상우는 또 뭔가가 있는 듯 허세를 떠는데, 그때 연락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늙은이 노파심에 소란만 피우고 검사님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안이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나타나고, 뒤늦게 안이사가 변심한 걸 안 철중은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 이사님 비장의 장부가 이게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 넘어오지 않았는데 장부가 전부 넘어갈 리가 있나? 제가 아저씨께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명선의 청백리 안효준이 이사님께서 이런 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교사로 시작해서 재단 이사까지 발탁된 사람인데 재물 모으는 방법 몰라 안 했을까? 이사장님 따라 명선에 이름 남기고 가는 걸로 족하다 싶었는데 네 손에 명선이 공중분해되고 보니 내 손엔 연립주택 35평짜리 하나 남더라. 명예 남길 곳을 뺏었으니 돈으로 채워라. 그렇게 안이사는 변심해 명예 대신 돈을 선택하고, 상우는 자신의 회유에도 넘어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수사하겠다는 철중을 수행비서인 정훈에게 죽이라고 지시를 한다. 그런데 정훈에게 의뢰를 받은 폭주족은 철중차에 타고 있던 석신을 철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철중 대신 석신이 병고를 당하게 된다. 검찰입니다. 오토바이 폭주족하고 시비가 붙었는지 지하차도 위에 스키드 마크가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 한상주 씨 사고랑 똑같은. 석신이가 아니고 나를 노렸던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돈 써서 사람 쓰는 일에 실수하지 마라. 네가 실수한 손님 곧 오신다. 정중히 모셔. 미친 게 죽이지도 못하면서 건드려 놨으니까 이빨이라도 뽑아놔야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우 말대로 석신일로 극대노한 철중은 상우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때 예, 김 박사님, 접니다. 형님도 차라리 그쪽을 원하셨을지 모르죠. 예, 장례는 아버님 때랑 같이 학교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수고가 많구나. 노란 새끼 머릿속엔 거추장스러우면 짓밟아서 뭉겨버리면 끝이란 생각밖에 없어. 진정해라. 네 형사하고도 결국 이렇게. 아, 형. 그렇지. 우리 이렇게 된 게 안효준 이사가 형 사건 다시 조사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거지. 근데 어쩌지? 수사를 의뢰한 사람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고 피해자는 죽었고 그 유능한 네 부하도 잃었다며. 그렇게 상우가 화를 더 덮어 철중은 끝내 폭발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상우가 판 함정이었고, 화면 속 인물 강철중 검사 맞나? 예. 법이 뭔가? 법은 최소한 일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 정의사회를 외치는 검사가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면은 범죄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당분간 자중하지. 결국 상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철중은 상우 수사를 할 수 없는 부서로 부총재님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부총재님. 한상우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현직 검사 주목 따짐에 민간인이 별 수 있겠습니까? 일 마무리 내가 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총재님. 한 검사님, 서울이 아니라 경주라면서요. 경주? 처음엔 중앙지검 공판부라더니 다시 경주로 발령났다는데요? 그렇게 상우에게 뇌물 많이 받아먹은 집권당 부총재가 검찰에 압력까지 넣어 철중은 상우 수사를 꿈도 꿀 수 없는 경주로까지 인사발령이 나고, 그리고 자기 대신 죽은 석신 장례식장에서 석신의 젖먹이 딸을 안고 있는 석신 아내를 본 철중은 너무 미안해. 죽을 만큼 괴로웠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검사님이 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뭘? 한상우 나쁜 놈이잖아요. 석신이 그러면 잘 웃지도 않으면서 나 참 잘 웃겨줬는데. 인수인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지. 인수인계는 조검사가 맡으면 되니까 일주일에 목숨 걸어. 형님! 부장이야 이 자식아. 야! 그렇게 정말 멋진 검사 선배인 김 부장은 철중이 상우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금감원 수사 진행한 거 빨리 추진하고 해외로 나간 자금, 국내 로비로 뿌려진 자금 구분해서 추적해야 돼. 그건 제가 하면 되는데 선배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석시가 남긴 선물이다. 여기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 예. 철중은 석신이 수사해놓은 상우형 뺑소니 사건 자료를 들고 강력부 형사가 20년 경험 걸고 큰 건이다 싶어 덤볐는데 끝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건은 덮여지고, 당신 뭐야?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던 형사는 강등돼서 민원실로 왔고, 도시담체 모를 일이라서요.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렇게 상우형 뺑소니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난 철중. 그 형사 도움을 받아 경찰들과 함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폭주족들을 토끼몰이하고,
1차 포위망을 뚫고 보조하던 폭주족 대장까지 모두 다 검거를 한다. 니들은 대한민국 현직 검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아닙니다. 거기다가 니들이 작년에 죽인 한상준이 그 사람 안 죽었어요. 그래 안 죽었지. 그때는 1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둘을 죽이면서 아니에요. 그냥 사고가 나게 한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유리창만 뽀개고 오면 된다고. 누가? 그렇게 폭주족 대장은 자신들에게 일을 의뢰한 정훈을 순순히 실토하는데, 그런데 상우의 수행비서인 정훈은 폭주족 대장과는 달랐다. 어지간한 거 대신 뒤집어 써주는 건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칩시다. 근데 살인이잖아. 둘씩이나 죽었고.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뭘? 아무리 이사장님을 위한 일이지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일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평균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유한 게 드러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요, 결국 자기 거 못 되고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신 차려보니 써보지도 못한 돈이 시퍼런 칼날이 돼서 코앞에 들이닥쳐 있으면 자기 인생한테,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 인생한테 너무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정훈뿐만 아니라 안이사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초조하고 불안했던 상우는 아이고 한 이사장. 아니 벌써 새벽잠 없어질 나인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잔머리 굴리지 마. 내 집 안방에 경찰 나부랭이들 드나들게 만들지 말아야지. 트렁크로 실어나는 돈이면 그 정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이사장 이 말 가려서 못하겠나? 난 이 좁은 땅덩이에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게 덮어질 줄 아나? 돈 갖고 잠수 타는 게 어려울 것 같나? 일 제대로 터지면 누가 다칠지 똑똑히 판단해. 니놈이 감히 같이 죽겠다고 협박을? 그렇게 상우는 자기와 손절하려던 부총재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먹어야 힘내서 자백을 하든 고백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선배님, 안효준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시겠답니다. 한상우요, 증거 제대로 갖춰서 긴급 체포로 갑시다. 가지. 그렇게 지난 잘못을 뉘우친 안이사가 자백을 해 상우가 긴급 체포된다는 얘기를 들은 정우는 결국 살인 교사죄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사 가택 수색영장 청구해서 서재 두 번째, 세 번째 서랍 빼면 그 속에 돈 세탁한 현찰과 수표뭉치 있다니까 압수해 오시고. 예. 결국 진짜 상우가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정훈. 내일 오후면 네가 제일 존경한다는 한상우 체포하러 간다. 수사 종료되면 자백도 필요 없고 정상 참작인이 모두 없고 인생 뭐 그렇지? 타이밍 놓치면. 검사님이 한 이사장 놓치면 내가 혼자 다 뒤집었습니까? 내가 놓치겠냐? 내일 첫 비행기로 미국 갑니다. 미국 간다고요. 증인 찾고 뭐 그러면 하루 꼬박 다 가잖아요. 사례야 얼마든지 있지요. 지난번에 태용의 박전모도 출국 금지 당하고 조사 받았는데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서로 민망해졌고요.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인 청부에 외환관리법 위반, 돈 세탁, 뇌물 청탁, 공갈 협박에 이게 출국 금지도 못 시킬 사안입니까? 지금
송종훈하고 한효준 증언밖에 없다는 게 이유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증거 찾아서 곧바로 긴급 체포로 가지. 강철중! 그 새끼 지금 나가서 무슨 짓 할 것 같으세요? 그동안 빼돌린 외화 그거 제대로 관리할 파이프 만듭니다. 그거 존, 메리, 캐리, 제임스 흔하디 흔한 이름으로 묻히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5천억이면 돈 없어서 도시락도 못 사는 애들 20만 명이 천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또 영장 없이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 다리 몽댕이 분질러 주저앉힐래? 그렇게 해서 옷 벗을래? 검사가 법을 안 지키면 어쩌겠다는 거냐고? 법이 뭔데요? 법? 그거 최소한입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진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도 못하면서 법 같은 거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못 돌아와도 좋습니다. 아니, 나쁜 놈 잡을 수 없는 검찰이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죄 지은 인간들 똑같이 벌 주려고 검사가 됐는데 야! 그렇게 못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부하도 아닌데 막 부르지 마시죠. 김신일 씨. 철중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김 부장에게 검사로서 마지막 장난을 친 후 검찰청을 떠나고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해 빼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우에게 전화를 한다. 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지금 제가 부재 중이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왜 내가 이기는지 얘기해줄게. 넌 아버지 형 제끼고 여기저기 돈 뿌려놓고 그렇게 애쓰면서 겨우 손에 넣은 거 그거 지켜야 되잖아. 근데 난 다 버리고 나왔거든. 너 하나 잡으려고. 너 나 죽여야 끝나. 평생 한 번도 좋은 일 해본 적 없는 놈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보느니 죽는 게 낫다 싶거든. 오늘 다 얘기할 것 없이 미국에서 보자. 이 식구들 만나서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무슨... 너 어디야? 왜? 죽는 게 낫겠다면서. 너 죽이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지. 어디야 이 새끼야! 그렇게 철중은 상우죄를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상우를 찾아오고 상우 역시 자기 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철중을 그냥 무시할 수 없어. 태생이 천한 것들이 좀 괜찮은 자리에 오르면 착각을 해.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머리 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우리 방에 자주 오는 형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나쁜 짓하고 뽕 사이에 공통점이 있댄다. 할수록 더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그렇게 나쁜 짓을 멈출 수 없는 사탄 들린 상우는 철중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한상우, 출국만 막아주십시오. 하룻밤 동안 확실한 증거들 확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장님, 파견 수사대에서 권총이 하나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강철중 검사가 갖고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네가 왜? 총장님 계신가? 접니다, 총장님. 지검장 발령장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유효한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죽을 때 후회로 남는 사건 없게 한다는 각오로 뛸 거면은 뒤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검사 선배인 검사장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허락받고 그냥 누워 있어 이 미련한 새끼야.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공공의 적을 세워두고 누울 수 없거든. 이런다고 누가 상 줄 것 같냐?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세금 몇만 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 패주면 돼. 누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하든 그런 인생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잖아. 니들은 니들끼리 살란 말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그렇게 진짜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인 상우가 맘대로 짓거린 말에 분노한 철중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버러지만도 못한 상우를 배듯이 팬다. 너 안 이겨? 그리고 철중은 두들겨 패는 걸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 그냥 죽일게. 그렇게 상우를 죽이기로 맘먹은 철중은 상우에게 총구를 겨누는데 그때 강철중! 김 부장이 검찰 직원들과 함께 나타나고 그 새끼한테 뇌물 받아 처먹은 놈들 엮으려면 살려둬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법이 심판 아래 있는 줄 안다고요. 네가 제대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안 되면요, 법으로 못하면요, 그때 죽여. 그때 옷 벗고 나랑 같이 죽이자. 그렇게 김 부장은 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같이 죽여서라도 꼭 죗값 받게 하자고 말하며 흥분한 철중을 끝까지 설득하고, 그리고 다음 날 검찰로 소환된 집권당 부총재는 아주 뻔뻔하게 차원이 없는 나라, 이 나라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받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이 어떻게 가슴에 국민들이 달아주는 걸 이걸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단호히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만 이 추잡한 일에 난 조금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바로 뽀록이 났고 상우와 깜빵 동기가 된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지. 돈을 직접 받은 적은 없지. 당신 차 트렁크, 당신 골프 가방이 받아먹었지. 죽을 지경에 몰렸어도 동아줄 지푸라기는 좀 구분해야지. 누가 동아줄이고 누가 지푸라기인지 가리려면 싸움 좀 나겠네요. 이 나라가 큰일이구만. 잘 어울리네. 다행이다. 이제 평생 그 옷 하나만 입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다음에 볼 수 있으면 20년 뒤에 다시 볼 때 이렇게 인사하자. 하이. 그렇게 철중은 온갖 죄를 짓고도 끝까지 반성 없는 상우를 제대로 놀려먹고, 상우와 부총재를 태운 호송버스는 그들을 사회화 격리시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해 간다. 그리고 영화는 까불다 성격 지랄 맞은 형사에게 참 많이 맞았을 것 같은 건달들을 니들 정말 끝까지 이럴래? 끝으로 보여주며 끝난다. 우리가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왜 안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 애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국가에서 우리를 관리해준다 그러면 고맙지. 사실 안 그래요? 그러죠. 몸매 관리도 좀 하고. 근데 나는 학교에 한번 들어갔다 올 때마다 3kg씩 들대. 그럼요. 사실 안 하고도 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신성한 법 앞에서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이구, 그냥 나쁜 놈들 오랜만이네. 거짓말 안 해도 되게 해주면 되지 뭐. 얼굴들 좋아졌네. 저기 아주 완전히 퍼펙트하게 인정합니다. 용만아. 예, 형님. 시장 찍자고요. 예. 안수야. 예. 저 인주가 여기 어디다 찍어요? 어디? 여기다 하지 말라니까. 자 보자. 저 찍겠습니다. 찍어요. 찍어야 제목 있을 텐데. 찍을게요.